최근 우리 지역 군산을 비롯해서요, 해양 투기 현황과 오염 실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군산을 비롯한 서해에 버려진 폐기물이 여러분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63빌딩 건물 무려 73개 규모로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살펴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북환경운동연합 기후환경에너지팀의 한은주 팀장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남대진 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은주 팀장님. 네. 뉴스를 전하면서도 63빌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이렇게 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이 네. 건물의 73개 규모라면 어느 정도 양이나 될까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대단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양인 것 같죠. 예. 네. 참 이런 조사가 이게 처음이었을까요? 이번 조사를 발표했는데 조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처음에 우리나라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는 60년대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60년대부터 이제 80년대 말까지는 아무런 통제 없이 이런 산업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졌고요. 그래서 정부가 88년에 가서야 해양 투기량 기본 통계를 조사하게 되었고 91년부터서 종류별 그리고 해역별 집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는 해안수산부의 보고서를 환경운동연합의 바다위원회가 다시 재분석해서 이거를 지금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네. 해양수산부가 조사는 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이제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이 내용이 되겠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의 해양 배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은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묵인했다가 이것들이 이제 2005년도에 대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동해 바다에서 뭐 대게가 잡혔는데 뭐 여기에 머리카락과 뭐 돼지 털이 들어 있어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요. 예. 뭐 이제 해양 투기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아서 뭐 이제 식탁에 오르는 사태가 그때 발생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환경단체 그리고 이제 어민의 항의와 언론 보도가 좀 이어져 가지고서 많이 공론화가 됐습니다. 예. 아마 63빌딩 건물 73개 규모의 폐기물 양이 엄청나다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불법이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불법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지금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 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버려질 폐기물의 양을 가늠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2006년 1월부터는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2016년이요. 올해죠. 예, 그나마 다행인데. 네. 남대진 위원장님, 네네. 예.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버려져 왔던 것일까요? 이게 서해안만 했을 때 이 정도 양인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적 투기 해역으로 봤을 때는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서해병 투기 해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서해병 투기 해역은 군산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괴상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예. 그 투기 해역의 전체 면적은 약 3,165평방킬로미터쯤 되고요. 그 바다 깊이는 약 80m쯤 됩니다. 네. 군산시 전체 면적의 8.4배에 해당하고, 새만금 전체 면적으로 보면 약 7.7배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예. 28년간 해양 투기된 폐기물은 총 4,105만 톤으로서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63빌딩만한 쓰레기통이라고 한다면 73.3개를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과연 뭘 버리는 것일까? 이 폐기물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네, 통계를 보면 산업 폐수가 그 전체 절반을 넘는 55%인데요. 양은 2,272만 톤, 그게 가장 많았고요. 예. 하수 온이가 21%로서 871만 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10% 391만 톤, 심지어는 인분 7% 300만 톤, 가축 분뇨가 6% 249만 톤 이렇게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일단 피해자는 바다이고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 그리고 그 수산물 먹는 뭐 이제 국민이 되겠습니다만 가해자는 누굽니까? 이 버리는 사람들은? 네, 가해자는 뭐 기업이죠. 예. 기업에서 지금까지 그 생산되어지는 산업 폐수들을 뭐 대부분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합법적으로 갖다 버린 겁니다. 예. 가해자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한은주 팀장님. 네. 특히나 이 지금 폐기물 중에 55%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게 산업 폐수인데 이 특히나 수질은 정화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 버려진 게 대부분이 산업 폐수라고 보니까 각종 유해 물질과 중금속의 오염이 심각해지겠죠, 당연히. 예. 네. 폐기물 중에서도 남대진 위원장님, 네네. 이 산업 폐수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 잠깐 한 팀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산업폐수의 대부분은 발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온갖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아주 주된 물질이 산업폐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생선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에도 가급적이면 내장을 섭취하지 말라. 네. 중금속들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예.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 방사능 물질. 그래서 긴장을 좀 했었습니다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잊고 지내는 경우인데 이 또 해양 폐기물의 양을 보니 이 수산물 걱정도 됩니다만 한은주 팀장님. 네. 예, 우리나라 현재 해양 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지금 작성된 것인데 그 그렇죠. 이상으로 추정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보고된 것들이 이런 거고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이거를 조사하지 않았던 그 60년대에서 80년대 그 사이에도 버려진 것들도 무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양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습니다. 네. 남대진 위원장님.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1월부터 이제 금지가 되는데 그동안엔 왜 정부가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재를 해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해양 투기를 금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기간을 연장해 왔는데요. 그 명분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업을 돕기 위해서 몇 년간 더 연장하자 이런 논리를 펴왔는데 예. 기가 막힌 것은 그 논리를 펴온 부서가 다름 아닌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단순히 버리는 비용만을 계산해서 경제적 가치를 논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 같은 것은 계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단순한 논리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당장은 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 때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비용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주 팀장님. 네. 우선은 기업 입장에서는 버릴 때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지금 바다였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비용 절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해양 투기를 하면은 우리가 톤당 한 3만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톤당이요? 네. 근데 이거를 소각에 쓸 경우에는 톤당 15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5배네요. 네. 그리고 이게 매립과 또 재활용을 했을 때에는 6에서 12만 원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계에 잡힌 폐기물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차익이 무려 한 15조 6천억 원 정도 차익이 생깁니다. 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바다에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만 네. 이런 그동안에 해양 오염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업도 마찬가지고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고요. 네. 기업에 그러면 남대진 위원장님 그동안에는 아무런 규제는 없었습니까? 글쎄, 정확히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다만 해양수산부는 바다를 살리고 보존하고 갖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예.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면서, 어초를 만들고, 바다 목장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예. 만약에 농토에 온갖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기업의 돈을 벌어주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살아나면 대기업 몇 개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지금까지 이런 기업 논리만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 한쪽에서 어민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고 한쪽에서 또 기업은 열심히 또 바다에 이 폐기물을 버리고 그런 모습이 같은 바다 위에서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해양 폐기물
투기 못하면 이제 소각이나 매립을 하게 됩니까, 기업은? 네, 이제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의 이제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바다는 오염에서 조금 더 해방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예. 한은주 팀장님. 네.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이제 해양 투기가 이루어진 셈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바다의 생태에 어떤 변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염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태계의 교단으로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나 생물의 수, 생물량이 좀 저하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류나 조류 물질에 유해 물질이 축적이 되었고 또 당연히 햇빛을 차단하다 보니까 광합성이 저해되고 적조 유발 생물이 대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오염 내생이 강한 그 기회종, 그러니까 개찌렁이 같은 우점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바다가 온난화로 인해서 이 해수면 온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어종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네. 여기에 이제 뭐 가축 분뇨가 또 한 몫을 한다. 그런데 네. 지금은 또 바다의 이 해양 폐기물로 인한 오염, 이로 인한 생태계 변화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인디언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바다에 물이 없어질 때 인간은 비로소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예. 인디언들이 왜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사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대목인데 네. 지금 바다가 지금 그렇게 어지러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남대진 위원장님. 네. 지금 우리 군산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지점, 군산의 네. 8.4배 되는 곳에 63빌딩 73개의 해양 폐기물 양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에 걸치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해병 지역 외에 그 울산 앞바다 남쪽 63km 지점 동해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포항 동쪽 125km 지점 동해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삼면의 바다 모든 곳에 이 폐기물이 버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예. 실제 투기 현장도 목격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실제적인 동영상들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확인하고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게 한은주 팀장님 지금까지 현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정부가 그 규제를 이제 완화했던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 조치로 해양 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하수도 준설물, 음식물 폐수 등을 해양 배출로 가능할 물질로 추가 지정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환경부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전량 해양 배출하기만 하면 축산 배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런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해양환경 개선 부담금을 신설해서 모든 제도 자체가 해양투기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육상 폐기물 중 55%가 산업폐수인데 산업폐수를 그냥 버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냥 버립니까? 네, 그냥. 이거를 지금 걸러지는 거 없이 재처리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을 지금 그냥 일단 투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환경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해상에 버려지는 이 폐기물 사건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양도 그렇고 네. 그냥 버려지는 어떤 산업 폐수도 그렇고 예 어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았던 이 어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겠죠. 어업 생산량 당연히 저하되었고요. 예. 그리고 적조한상 확산으로 해서 업의 피해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5년도에 그 붉은 대게, 소비자들이 붉은 대게를 기피했고 또 다른 지역 어민들까지 이런 피해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2007년 해양 투기 배출 해역의 어민들을 보상을 했고요. 예. 또 그리고 배출 해역의 조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태안에 이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온 국민이 가서 이제 자원봉사하면서 바다 생태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그에 비하면 이 산업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버려진 내용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바다가 해류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버려진 것들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당연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네. 맞습니다.
남대진 위원장님 측에서는요. 네네. 군산 앞바다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계속 좀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어민들의 고민은 서해 바다에서 특히 제철에 나와야 할 어족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쭈꾸미철에는 쭈꾸미가 안 나오고요. 전어철에는 전어가 안 잡히고 예. 꽃게철에는 꽃게가 없습니다. 뭐 거의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오랫동안 그 투기된 폐기물이 바닥에 약 20cm 이상 두껍게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투기된 그 폐기물은 약 3 내지 5cm 정도 층을 보면은 그 오염은 더욱더 심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그 새만금 방조제 공사와 뭐 새만금 매립토를 얻기 위한 준설 또 채취 이런 작업들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가 더불어서 폐기물 투기 등으로 그 황금 어장을 자랑하는 군산 앞바다는 점점 황폐와 사막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예. 어민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결국 어획량이 줄어들었다는 이 얘기와 더불어서 많은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의 문제점, 이 단순하게 뭐 생물적 영향만 있을 것이냐,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은주 팀장님?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기업은 비용 절감을 해서 이익을 얻었겠지만은 업이나 생태, 국민보다는 경제 이런 기업 우선 풍토를 좀 조성을 했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수산물을 불신하는 상황에 왔고 또 환경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했습니다. 예. 네. 아마 기업에서도 아니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생물적 측면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한 거 아닌가 싶은데 남대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용 15조 절감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제라도 투기가 금지된 것은 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폐기물을 버려오던 기업들은 우선은 올해부터는 이제 처리 방법을 매립 내지 소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폐기물 해양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육상 처리 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서 뭐 육상 처리 전환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수온이 뭐 배출업체가 21개소에서 2014년도에 뭐 7개소가 전환을 하였고요. 뭐 2015년에는 14개가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해서 전라북도에는 2015년 8월 이후에 폐수온이 해양 배출업체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뭐 1월부터 올해 감독 단속 하겠죠? 그렇죠. 뭐 이제 네. 관리 감독은 어떤 뭐 해당 시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양 투기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요. 해양 투기가 또 가능한 육상 뭐 기원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 중설 물질 하수온이나 아니면 어패류의 젓갈, 뭐 수산물 가공 잔재물, 동식물 폐기 등은 해수 투기가 가능한데요. 이거는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물론 이제 믿고 이 관리를 또 감독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이 어민들도 함께 좀 감시단이 돼서 활동을 좀 해야만 그렇죠. 정확하게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네, 환경의 운동연합 같은 단체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뭐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뭐 준설토를 뭐 도포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또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역시 남대진 위원장님 네.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보십니까? 제대로 하기를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불행하게도 지난 백석제 문제에서도 봐왔듯이 책임져야 할 부서들이 이상하게도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정말 힘을 합해서 죽은 바다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무엇보다도 기업 우선주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 경비를 절감해서 15조 원이나 절감이 되었다면 이제 기업들이 그렇죠. 그 돈을 좀 바다 살리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감독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 우선은 뭐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 상황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이제 해양 폐기물 배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또 자료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부에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겨온 정부 당국이나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부추기고 방관해온 환경부, 환경보호에 해양 보호에 협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양 투기를 막지 못한 부서의 생멸을 거듭해온 수산부, 바다 환경부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기업도 해양 투기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 원칙을 좀 적용해서 생태계 회복에 필요한 좀 비용을 부담시켰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1413 기업 환경 캠페인과 같은 개념으로서 141의 바다 살리기 캠페인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식당에 가면 음식물 남기면 뭐 벌금 얼마 이렇게 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요즘에는 너무 많아서 문제고 과잉 생산이 이 집 문제. 그래서 남아서 또 내지는 쓰고 남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은 좀 제대로 지켜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도 경각심을 좀 갖고 같이 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남대진 위원장님 끝으로 기업에서도 이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때까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해양 투기로 얻은 이익을 이제는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야 기업만이 아닌 수산인들과 국민들이 모두 다 이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자연과의 소통, 이야기할 때 상생, 순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바다의 수산물이 우리 식탁으로 오는 건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렇죠. 순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육지에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해양에 버려지는 쓰레기 결국은 우리들한테 다시 건강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국민들 동안 같이 쓰레기를 좀 감량하는데 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시절 이 포스터의 문구가 자연보호, 환경보호를 네. 참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구를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의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